반갑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이었네요, 오늘. 서울에는 최근에 이래 최대 폭설량이라고 하는데, 어, 대부분 날씨 일기예보에 보면은 가을 중 최저 온도, 가을 중 첫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직 가을에 미련이 많았네. 이제 뭐 거의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흐지부지 되니까, 가을의 미련을 이제 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가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떨어진 낙엽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경험을 하면서 초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거 몇 개를 제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제목은 종목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초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분할 매매. 이 분할 매매가 참 중요하면서도 처음에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잘 안 지켜지게 돼요. 일괄 매매하게 되는. 나중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가 아닌 물타기. 추가 매수 개념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타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할 매수 형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를 감안하지 않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분할 매수 감안하고 매수를 하면 첫 매수할 때 비중이 약해요. 그죠? 나눌 테니까. 만약에 한 방에 30%를 매수하는 사람이 분할 맛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10%씩 매수를 한단 말이죠.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10%를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5%씩 5%씩 최소한 두 번은 분할 매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일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 그림과 같이 여기서 잡았을 때 그냥 올라가니까. 근데 분할 매수를 하려고 여기서 30% 잡았을 때는 이만큼 먹는데 10% 잡으면 이만큼밖에 못 먹잖아요. 10%밖에. 그래서 분할 매수를 안 해요. 초보들이. 근데 이거는 항상 내가 잡을 때가 항상 여기라고는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51%가 내가 잡을 때 항상 여기다 최저점을 잡는다. 제일 적당한 타이밍에 잡는다. 라고 하면 51% 이상이니까 그 말에는 또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나 리딩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변동수 심한 애들은 이 캔들 하나에도 요런 캔들 하나에도 이게 짧은 것 같아도 변동수 심한 애들은 10%가 되는 캔들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종목에 따라 틀리고. 그렇게 쭉 그래갖고 수익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30% 종목 많은 사람은 10%씩 종목당 10% 잡는다 그러면 10% 종목 작게 가져가는 사람 잡는다 싶으면 30% 잡으면 일가 30%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밀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실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대 음봉 나오고 여기 20선을 타고 딱 지지를 하고 20선을 몇 번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찍는 거잖아요. 20선을 찍고 딱 버틸 것 같아요. 이때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응?
밑에 뭐 사람 잡겠어요? 안 찍었으니까. 더군다나 미꾸리 사는데 이거 잡아요? 여기 높게 잡겠지 당연히. 그죠? 그냥 높게 올라가 보잖아요. 여기서도 잘 잡은 사람 요즘에 잡으면은 이제 이만큼 먹겠지. 단타로 먹든 홀딩을 하든. 그래 내렸어. 또 갭으로 이렇게 찍었어. 그래서 잡았다 치면 밑꼬리 좀 달리고 해서 어? 매수가 비슷하게 그래갖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또 다시 또 밀렸어. 그래서 양봉을 만들었어. 잡을만 하지 그럼. 그죠? 또 그러니까 그 잡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계속 잡는 거예요. 장대 양봉. 아 좋다 그래갖고. 근데 갑자기 갭 팔아 그래갖고 양봉을 만들었어. 참 애매하거든요. 이날 원래 팔긴 팔았어야 되는 건데 못 파는 경우, 이날도 이제 그리고 어머영부영 또 못 파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근데 이제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또 야 올라가는 거라서 못 팔거든요. 그렇지만 이 5일선 깨면 올라갔다가 다시 5일선 또 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았어요. 그죠? 팔고 장대 음봉 맞아서 갭 올리는 갭으로 올린다는 건 음봉을 만든다는 건 항상 갭이에요. 갭 상위 위 띄워놓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점에서는 보면은 항상 보면은 갭이 상승을 해서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상승에서는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오고 장대 음봉 만들고 그걸 그 다음날 이제 십자성을 만들어서 20선을 지지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잡을까요? 잡지 말을까요? 잡을만 하죠. 그죠? 근데 음봉 간척하다 25일선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확 밀려버렸어. 여기서 그래도 그냥 홀딩 할 거 아니야. 내일 혹시나 더 보자. 이탈을 안 했으니까 20선을. 근데 이탈을 해갖고 시작을 해서 겁먹고 일찍 손절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팔았을 거고, 아는 사람들은 쭉 올라가니까 이제 이제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간다 생각하죠. 다음날도 양봉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홀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 근데 웬걸 음봉을 안 들었네. 여기까지 종가 기준하면 이때 잡았다 치면 종가 기준으로 하면 손실 중이에요 지금. 그죠? 20선 타고 이제 줄타기 하다가 20선 줄타기 하다가 5일선 높고 하니까 이거 반등 주겠지 싶은데 이탈을 하면서 갭 이탈을 하면서 5일선도 데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또 음봉 맞아서 계속 이제 줄줄이 하락을 합니다. 이게 뭐야, 필육수네. 근데 양봉 딱 나왔어요. 이게 60선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에 밑꼬리 달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그 하락했다가 60선 지지를 받고 튕기면서 양봉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뀌면서 지금 5일선을 돌파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분할 매수를 이때 매수를 1차 매수했으면 여기서 30% 했으면 어떻게 돼?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3분할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10%다 그러면 10%또 10%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게 치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래는 10% 10%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5% 뭐 10% 그 다음에 20% 뭐 그런 식으로 잡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최초 매수량은 매수 비중은 최대한으로 작게 잡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종목이 여러 개인 사람은 한 번 매수할 때 10% 이내로 잡아야 돼요. 5%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1% 시작을 해도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1% 시작해도 그 다음에 매수하면 2% 되죠. 그럼 합이 3%예요. 그 다음에 또 매수하면 합이 6%예요. 그럼 합이 9% 돼. 그거만 해도 2% 3% 그거만 해도 9%니까 두 번만 매수해도 최초 1% 매수한 것만 해도
그럼 4~5번 매수를 한다 치면은 30%, 30% 금방 넘어가죠.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도 지지를 안 못하고 이제 또 밀리는 거예요. 60선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데드가 캔들도 그렇고 이평도 행보는 하긴 한 지지를 하나 거래량도 먹고 거래량 본다 좀 거래량 다 줄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5일선이 꺾이면서 이평선 두 개를 그냥 확 돌파를 해버려. 잡아야지. 최소한 못해도 5일선에서는 못 잡더라도 21선에서는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내면서 그러면 여기서 10, 20, 30, 60%야 이것만 해도. 만약에 여기서 5% 잡았다 그러면 5% 이쪽 그러면 10, 5% 잡았다 치면 5% 잡았다 치면 10%잖아요. 10%또 잡았다 치면은 합이 20%에요. 그것만 해도. 더블로 잡는다 치면 5% 잡고 여기 10% 잡고 그럼 15%에서 15%도 여기는 30%에요. 여기서 잡으면 30% 잡으면 15% 4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계산이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 매수 단위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같이 그러면 몰빵하지 뭘 30%야 그럼 몰빵 하세요. 몰빵 그렇잖아. 이거 뭐 이거 아까워서 손실을 최소한 해주는 게 수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번 먹니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해갖고 이런 게 나와갖고 5대5라 치면 요런 식이 요런 경우가 5 요게 5라 치면은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30%일 경우에는 감당이 안 돼서 손절 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익으로 나오잖아. 수익 전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 단가 평단가 이 정도 잡고 또 여기 평단가 이 정도 잡고 그럼 결국에 이 20선을 잡으면 20선이라는 거죠. 평단가가 거기서 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 요 선이 60선 이하겠지. 평단가가 더블로 잡았을 때하고 그냥 1대1로 잡았을 때하고 또 틀리지. 돈 없으면 또 10% 30% 잡아 여기서 이거 같이 30% 잡으면 그 다음에 추매수로 해도 10%밖에 못하고 5%밖에 못하고 찔끔찔끔 해봐. 그래 단가 안 내려가. 단가 별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 3%, 10%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처음에 30% 해보면 나중에 50%, 60% 되는데 단가는 안 내려져가 있어. 제자리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찔끔 사고 또 저기서 찔끔 또 사는 기준도 없어. 이평선 지지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평선 돌파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니까 사는 거야. 그냥 양봉 나오는 날 아니면 음봉 마리떼로 빠진다 싶으면 사거나 그런 기준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지 말고 그냥 공식대로 룰대로 그냥 최대한 그냥 단위를 정해놔야 미리 자기 매매 단위를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 10% 사고 30% 사고 돈이 있는 거에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돈이 1억이 있으면은 한 번 매수할 때 100만원씩 매수한다 500만원씩 매수한다 그런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죠. 1억인데 한 번에 매수할 때 1000만원이면은 비중 금방 늘어나요. 이 분할 매수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하지 마시고 500만원 이하로 해요. 1억이면 5% 이내야. 그러니까 5% 이내로 최초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중 관리 비중이 그렇다 싶으면 금액 단위로 하셔도 되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0만원 사야지.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이니까 600만원 사봐야 그러면 1000만원이잖아요. 10%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에 산다 싶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아유 그냥 뭐 기분 좋아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잡아야지 하고 또 잡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분명히 여기 잡았을 거예요. 여기 30% 잡고 여기 또 30% 잡았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5% 잡고 먹고 그냥 바깥 했다가 바깥 벌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또 5% 잡고 여기 15%니까 합이 15% 5% 10%니까 합이 15%잖아요. 그럼 단가가 반이 아니라 반 더 밑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만큼 완전히 3분의 1까지 빠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는 않아요. 단가가.
계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합이 15%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30% 잡으면 여기서 확실하게 비중 실는 거지. 똑같이 15% 잡아도 합이 30이잖아요. 여기 두 개 합친 게 15, 여기 15여도 30이잖아. 아니면 여기서 그냥 30% 더블로 해서 30% 단가 확 낮춘다 생각하고 30% 잡았다 치면 60%, 45%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추매. 내가 여기 못 버티고 밀면 손절을 안 치고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손절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추매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얘를 매수를 하겠다. 왜? 얘가 60선이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래갖고 또 얘가 살아있으면 보통 그래요. 이평선이 이렇게 얘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20선 타고서 아니면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거나 20선도 마찬가지고 5일선이 응?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 타고 가는 거죠. 일선 올라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짧은 수익으로 나오는 거지 큰 수익이 아니라 여기서 익절을 할 거냐 버틸 거냐 그런데 응? 못 버티잖아. 근데 왜 못 버티냐? 응? 한 번, 두 번, 세 번, 항상 세 번 돌파를 못하면 급락이다. 세 번 찍었는데 돌파를 못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탈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쨌든 익절이에요. 요 선 위, 60선 이상에서는 단 1, 2%라도 1%를 억수로 우습게 생각하던데 1% 모든 자기가 매매하면서 무조건 1%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자신인 10개 매수해서 다 1%씩 먹을 수 있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말같이 매수하는 것마다 무조건 1% 이상씩 먹고 나올 수 있다. 매일 그날 당일 단타로. 그게 말이 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급등하는 종목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10개면 10개 다. 그러면 뭐 장타 할 필요 없지. 단타 매일 1%씩만 먹어보세요. 단타로 10개씩. 그러면 합이 10%잖아. 물론 비중 차이가 10%짜리 10개 먹었으니까 100%가 되겠지. 그러면 1%지 1%. 계좌 평가 1%. 10번 했으니까 10%씩 10개 10번 했다 치면 그거만 또 한 달이면 20%예요. 한 달이면 그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분들 너무 1%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욕심 과하게 생각하고 뭐 10% 20% 뭐 상한가만 바라보고 매매할 생각 하지는 마세요. 욕심이 과하면 손실 10% 20% 30% 하한가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30% 잡았어. 추매를 못해요. 여기서도 못하고 물타기도 못하고 쳐다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30% 잡았으니까 못 파는 거야. 예, 조금만 더 가면 본전이거든. 조금만 더 가면 본전인데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요 가격이다 치면 종가가 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밀렸을 때는 내 그 단가를 낮춰놔야 돼. 왜? 내 매수가보다 밑에도 한참 미쳐놔야 돼. 왜냐면 그래야 내가 단 1%라도 익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단가를 떨궈 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무조건 추매는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초보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5일선 돌파하면 그때 추매하세요. 그래. 내려갈 때까지 냅두고 5일선 출발. 그러면 이때
내 말대로 그 초보분이 착실한 분이었다 그럼 지키면은 매춤 여기 수면 안 해. 못한 거지. 왜? 5일선 안 돌파를 안 했으니. 요때는 했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거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이때 때도 그렇고 다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돌파를 해서 안착. 제일 좋은 건 확인하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돼. 그때 추매를 해도 기회는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 제가 돌파를 해도 이 5일선에 찰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거든. 내가 지금 21선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매를 20선에서 추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기서 20선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분은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평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 되겠네. 여기 비중을 얼마나 추매를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면 얘가 비중이 커버리면 추매나 물타기나 이 비중을 크게 못 실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결국에는 여기가 턱걸이에서 본전치기 밖에 안 돼서. 근데 얘가 비중이 작으면 얘가 마음대로 추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중을 마음대로 실을 수 있는 거죠. 확 떨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별로 차이 안 나게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는 얘기. 이 밑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단 1, 2%라도 먹고 나온다는 거죠. 6%요. 7%짜리. 어휴, 크네. 7%네, 7%. 종가가 3%네. 응? 와, 여기 캔들, 이런 캔들도, 응? 종가가 3%짜리네. 그러니까 얘는 고가가 8%짜리고, 여기서도 8%.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8%네. 그러니까 이게 1%가 뭐야, 얘는 먹고도 훨씬 남았겠네. 어쨌든 간에 부담 없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쭉 내려가지.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사실은 추미할 최초 매수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에 사실 이평선 지지하는 거 보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쉽지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매수를 안 해요. 왜냐면 5일선이 급하게 떨어지고 20선도 다 빠지는 상황에서 처지는 상황에서 매수는 안 돼요. 매수를 하게 되면 굳이 한다면 여기서는 하겠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애매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돌파를 한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안착을 하는 거. 그냥 돌파를 했었잖아요. 안착을 했잖아요.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더라도 억수로 비중을 잡게 하지. 왜? 다른 부분이 여기 이 화면으로만 봐서도 다른 부분이 제 기준에 만족하지가 않고 내 검색시계도 이 경우는 안 떠요. 걸리는 게 있어. 안 뜨게끔 돼 있는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냥 일시적으로 보고 샀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자리란 얘기지. 다른 걸 안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5일 돌파를 하면서 근데 음봉을 맞았는데 5일선을 지지를 했어. 그러면서 5일선을 꺾이는 거야. 돌아 나가. 근데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잡든 어디서 잡든 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잡고 분할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켰어. 20선을 횡보를 해. 얘가 크기 때문에 고점에 비하면 6%, 6.59%네요. 응? 이게 캔들이 변동성이 큰 애라서 20선 지지를 하니까 뭐 매도는 안 하겠지만 이것만 먹는다 쳐도 왜냐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수가잖아요. 여기 매수가고 여기 매수가니까 여기 이하란 말이지. 우선 이하 대충 봐도 지지를 하잖아 또. 자 가지. 여기서만 팔아도 5, 6%는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가죠. 시작하고 20선 돌리고 이게 오늘 날짜가 응?
11월 23일. 오늘 며칠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날짜 캔들이에요. 이 돌파할까 안 할까? 여기로 60선을 관청해보세요. 거래량은 줄면서 단봉으로 자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관종을 할 필요는 있지. 필룩스입니다. 필룩스.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소액 매매. 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비중 단위를 비중을 작게 하라. 금액 단위도 작게 해라. 그리고 초보일 경우에는 뭐 선수도 아닌데 큰 돈으로 하냐 이거지.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정해놓고 딱 계좌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딱 넣어놓고 1000만원 내에서만 하란 얘기지. 단타를 하고 싶으면 계좌 2개 만들어라. 단타 계좌, 스윙 계좌 다로 2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에 500 넣어놓고 하나에 500 넣어놓고 하나 500에 한 뭐 자기가 공부한다는 셈 치면은 종목이 많아야 된다고, 많아야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윙에 5개 분할로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500에 100만원짜리 100만원치 이미씩 한꺼번에 100만원 잡지 말고 그것도 10만원씩 10번에 잡는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놔야 돼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10만원씩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스윙을 해도.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 500도 마찬가지고 10만원씩 단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보일 경우에는 많이 하지 마시고 100만원 갖고 해도 돼요. 10만원이 만원 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TS 정복기라고 그래갖고 정복하기. 그 요리사에게는 이 얘기는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리사로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칼이 요리사에 필요하다. 그 요리를 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게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지. 음식의 맛은 주식에서의 수익률이에요. 꽃 수익률. 그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도구이듯이 주식쟁이에게는 ATS가 칼과 같은 거죠.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STS 정복기라는 게 그 STS 화면에 있는 그 메뉴판들 있잖아요. 쫙 그럼 그 안에 보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걸 다 열어보고 다 들어가 보라는 거지.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클릭만 해서 다 들어가 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주방에 요리사가 주방에 양념이 어디 있고 칼이 어디 있고 밥그릇이 어디 있고 냄비가 어디 있고 솥이 어디, 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메뉴판을 다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내가 필요할 때 그 요리를 하려면은, 그리고 양념이 어디 있는지 소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다 그걸 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스나 양념들이 무슨 맛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메뉴 안에 들어있는 그 항목에 들어가서 그 항목에 그게 무슨 기능을 하고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소스를 치고 메뉴를 양념을 치고 조미를 넣든 소금을 치든 간장을 넣든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STS 정복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해라. 그리고 열공은 수능 같이 해라. 누구나 역공 누구나 열공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그러면 그게 이제 후불이니까 돈이 안 생기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냐 이거지. 그 선불로 네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매일 꼬박꼬박 한 달에 월급 줄 테니까 매일 1시간씩, 아니면 1시간이면 2시간, 뭐 3시간이면 3시간, 시간당 얼마를 줄 테니까, 뭐 시간당에 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 10만원 준다 이거요. 시급으로. 그럴 테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할 거요? 공부할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런 소리 어딨어. 결국 그게 표면적으로는 선불이 아니고 후불이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매매를 하면은 시급이 나온다니까요. 시급이 나와. 그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초보분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주식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보분들한테.
이렇게 안 할 거면. 그래도 해요. 꿋꿋하게. 초보라고 돈 많이 안 넣는 것 같죠. 기본 몇 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5천만 원 이하는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돈이 작다고 해서 창피해서. 조금 해요. 그럼 5천만 원이에요. 짬밥 좀 먹고 좀 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 해요 하면 그런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해. 진짜 초보들은 2천만, 3천만 원 그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물론 개인적인 그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은 더하지,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몇 천만 원은 돈으로 생각을 안 해요. 창피하게 생각한다니까. 어쨌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으시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제가 초보 때 써놓았던 글인데, 초보 때 그래도 초보라도 그냥 초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스스로가 초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종목을 사랑하지 마라, 종목에 집착하지 마라, 짝사랑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니다. 짝사랑도 사랑이 아니죠. 집착도 하면 안 되고, 짝사랑은 나 혼자 하는 거고.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게 녹화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대충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요거 설명을 해 드려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글이 손실이나 수익에 묻어내라. 다만 자기 매매 기법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너무 손실과 수익에 연연해하지 말아요. 일희일비하고 막 그러면 내 마인드가, 심신이 무너져요. 심신이 깨진다는 얘기라는, 패턴도 깨지고 컨디션도 깨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묻어내라. 지나치게 나같이 욕심 없이 하면은 또 너무 묻어내지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또 너무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그 돌아보는 기회로서 봐라.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봐라 이거죠. 그리고 종목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목에 내가 해놨던 거지만, 종목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종목을 내가 참 좋아, 종목 이름이 참 좋아, 그런 사람 많아요. 종목 이름이 예쁘다고 해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별별 일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랑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에게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종목을 선정 시 애매한 경우에서 살까 말까 그럼 포기하라 이거지. 사지 마라 이거지. 그리고 누가 무슨 추천했는데 잘 모르겠고 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그 추천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애매한 사람이거나 불확실한 사람이거나 그 뜨내기거나 뭐 기타 등등 하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손 안 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손 대봐야 내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손을 안 대는 게 낫다. 왜? 이거 안 사도 내가 그 계좌에 돈이 막 샘솟이 솟아나는 계좌가 아닌데 돈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을 안 대면 본전이요. 최소한 본전이요. 까먹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하락하는데 내는 돈 안 까먹어봐요. 그게 이득이잖아. 시장에서는 5% 빠졌어. 사람들은 뭐 5% 손해봤니 10% 손해봤니 그러는데 나는 본전했어. 수익이 수익. 그게 결국 얘기하는 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거에 손을 안 대면은 언젠간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손을 대면 이 기회가 없어. 좋은 종목을 나와도 그런 경우 많이 느낄 거예요. 간혹가다
돈이 없는 거야. 야, 이 괜찮아 보이는데 얘는 돈이 없는 거야. 당일 중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앞에 거 뭘 샀는데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야. 그런 경우 생긴다니까. 기회가 내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한테. 이걸 애매하고 불확실한 거 사버리니까. 나도 그런 경우 생깁니다. 저도 지금도. 더 좋은 애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안 사면은 언젠가 내가 다시, 응?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매매일지를 쓰고 막 공개를 했었어요. 다. 여기저기에다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매매일지 떠나서 어디서 추천을 하거나 막 하잖아요. 무료 추천이거든. 방송이든 어디서 추천을 하잖아요.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매매 기준에 맞으면은 관심 있게 보고 지켜보고 사라는 얘기. 두들겨보고 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걔는 다 이유가 있지. 무료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고, 무료 방송에 하는 게 있고, TV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이유가 아니란 얘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기준에 맞고,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더 보란 얘기예요. 확인하고. 그리고 사도 안 늦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 한국 사람 자체가 원래 또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고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은 딱 더해요. 고집이 세고 주관도 강하고 고지식하고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융통성이 없어요. 주식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해야 되고 주식은. 그리고 다 방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연성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바깥 다시게 해야 되고 다양한 걸 알아야 되고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주식은 확률이다. 그 확률은 100%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00% 확률, 100% 만약에 모든 것이 100%다 그러면 확률이란 말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재료, 수급, 등등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져서 하나의 확률이,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 1%, 1% 해갖고 합의해서 100%가 만들어진 거예요. 10%, 10%, 10%, 10%. 그래갖고 100 확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고 100%로 생각하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급도 보고, 재료도 보고, 기법도 보고, 타이밍도 보고, 시향도 보고. 시장이 안 좋은데 타이밍이나 기법상에서는 완벽해. 시향은 안 좋아. 얘가 가더라도 많이 못 가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그걸 모든 걸 보여서 확률이라는 하나의 90%, 90%, 70%, 70%라는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률 게임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종합예술이고 삶의 인생과 같이 알 수가 없는 거란 얘기. 내 앞에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일 미래를 모르잖아요. 뭐 거의 오늘과 똑같은 일상이겠지라고는 하지만은, 짐작은 하지만 그 중간 그 일상 중에 새로 그 변화가 있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게 주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편식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한쪽만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짝사랑 얘기예요. 짝사랑. 그러니까 만약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면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빵이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했지만은, 제약바이오 계좌에 전부 다 제약바이오만 5개 있으면 100%가 제약바이오에 몰빵을 한 거예요. 종목도 그렇고. 편식을 하지 마라. 정보도 그래. 정보도 안 좋은 정보, 좋은 정보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만이, 그러니까 부처님 기는 당나귀 하듯이 뭐 박근혜나 대통령들 보면은 좋은 얘기만 들으면은 모른다는 얘기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듯이 이 주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방송을 봐도 보수 방송, 진보 방송 다 봅니다. 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TV조선을 제일 많이 봐요. 전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나 개혁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51%는 뭐 진보 성향이 있지만 변화나 개혁을 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보수적인 측면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TV조선에서 말하는 거 보면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응? 유치한 얘기 많이 해요. 대단한 것 같고 얘기하고. 탁현민이 그만두도 탁현민이 그렇게 무서워? 왜 탁현민이 그렇게 무서워 해갖고 탁현민을 그렇게, 응? 그만두지 못하게 해서 한달이야. 일기 비서관을 그렇게 무서워해. 대한민국, 응? 보수 방송 TV조선에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탁현민한테 그 쩔쩔맬 정도밖에? 그 이해가 안 가. 수준 떨어져 갖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탁현민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내가 무시할 만한 무시하는 거고, 어? 깎아내릴만 하면 깎아내리면 된다는 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중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기법에 대한 기법을 가중치를 많이 둘 거냐, 수급을 가중치를 많이 둘 거냐, 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10%, 10%, 10%지만은 가중치를 줄 수는 있다는 거지. 10%, 20%, 30%,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초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조정해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때는 차트에다가 30%를 줬었지만은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수급의 비중을 30%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니까. 이 차트는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발력 있게 조정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대응이라고 그래요. 대응.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놔도, 응? 내가 못 버티면 손실되는 거고, 내가 버텨서 수익 날 수도 있지만, 내가 수익이던 게 대응을 못해서 손실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2차로 중요한 것이 대응력이래. 1차는 이 확률에 의한 매수고 냉정함에 감정이 섞이지 않은 냉정함에 거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과물 결실을 맺는 게 대응이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결실을 맺는 것이 이게 대응이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손실로 결실을 맺냐, 수익으로 결실을 맺냐. 어쨌든 주식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공부도 매일 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도 편성해야 하고, 종합적으로도 봐야 하고, 이런 걸 제가 초보 생각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초보이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주식이 어렵습니다. 저도 100% 마음대로 수익을 내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무조건 사는 것마다 독서에 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라고, 10개 잡으면 10개 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장담은 못해요. 저도 아직. 어쨌든 간에 주식을 하지 마세요. 주식을 하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초보분들이, 왜냐면 왜 하지 마라고 그냥 얘기를 하냐, 이걸 안 해. 특히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하냐,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습관을 처음에 잘못 들여놔갖고, 물론 이제 이 분할 이거는 아닌데 다른 부분에 습관을 잘못 들여놔갖고, 종목을 여러 개만 잡는 종목 욕심이 된 습관이 잘못 들여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습관이 중요한 거고, 요거는 늘상 해야 되는 거예요. 늘상. 저도 100% 이걸 ATS를 안전 정복했다고 말을 못해요. 저도 못하는 거고, 열공은 매일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돼요. 주식 활동 안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냐 이거지. 안 해.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면서 뭘 이걸 해야겠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마라. 결론은 주식을 하지 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